안녕하세요. 이번엔 유체역학 18강입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없고요. 우리가 이제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개념을 적용해보는 관점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배운 것 중에 물이 흐를 때 우리가 동수압에서 가장 먼저 구한 건 동력학에서 Q는 AV였어요. 그쵸? 제가 Q 다트를 꼭 쓰지만 보통 문제나 시험에는 Q 다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으니까 혹시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Q예요, Q. 우리가 이 방수량이라고 해서 뭐 어떠한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유량이 나가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연속방정식을 공부할 때 질량유량도 있었고 뭐 중량유량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연속방정식 관련된 문제 외에는 유체역학에서는 거의 다 최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적을 구하는 식이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Q는 AV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K 루트 P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그냥 에너지를 써보면요. 뭐 수두로 쓸까요? 2지분의 V제곱 그리고 감마분의 P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뭐 콘스탄트다 라고 썼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뭐 높이는 제가 잘 안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펌프나 할 때나 쓰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얘를 잠깐 무시하고 보면 콘스탄트만 놔두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차피 EG라던가 감마는 EG는 정해진 값이고 감마는 유체에 따라 변하는 값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결국 얘네의 관계는 V의 제곱과 P가 반비례한다는 거죠. 뭐 P분의 1로 써도 되죠. 자, 왜냐면 여기 V가 커지면 P가 작아져야 이 값이 콘스탄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V제곱을 V로 바꿔주면 얘가 델타 P분의 1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결국 어떠한 면적이 있을 때 속도를 곱해주던가 유속을 또는 델타 P를 곱해주면 얘가 유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반비례한 거인 거지 뭐 둘 중에 하나만 커져도 상대방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혹시 이 반비례인데 왜 얘가 위로 올라왔냐 생각하실까봐 우리가 원래는 식이 P 그러니까 밑에 감마랑 이지를 지웠어요. 여기 콘스탄트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반비례로 보이지만 이 P를 1로 넘겨도 분모에 들어가고 그 유속을 넘겨도 분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왜 A 곱하기 루트 P가 아니고 K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유량이라는 건 유속에 비례하죠? AV니까. 그리고 유량이라는 건 압력의 제곱근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이렇게 비례한다는 표시를 우리가 이렇게 는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그 앞에 비례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K는 우리가 여기 면적의 상수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얘도 면적의 상수인데 우리가 K 값이라고 해서 뒤에 아마 안 배웠던 것 같네요. 기사에서는 우리가 이 유랑 구멍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냥 표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수상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걸 한글로 잘 안 말하고 우리가 K 팩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K 팩터. 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또 왜 이런 식은 또 왜 나왔냐? 우리가 이렇게 노즐이라고 해서 그 옥내 소화전 사용하는 걸 보셨다던가 소화전 함을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 우리가 호스가 있고 여기 관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이가 붙는 이 쇠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게 되는데 얘는 지금 구멍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 관창이 조금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유량을 뽑기 위한 건데
우리가 AV로 뽑으면 간단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할 때 여기서 물이 압력이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결국 Q는 K 루트 P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 관창의 조건들을 넣어서 얘를 면적의 상수였으니까 면적은 결국 는이라고 쓰면 안 되죠. D의 제곱이 되잖아요. 직경의 제곱. 그래서 얘가 D의 제곱이 들어간 거고 우리가 단위를 환산해 주다 보니까 앞에다가 2.086이라고 하는 상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우리가 원래 Q는 얘가 환산을 하면요 2.107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루트 P라는 식이 돼요. 근데 우리가 토리첼리 배울 때 가볍게 짚고 넘어갔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유량계수라는 게 있었죠. 뭐 유량계수, 수축계수, 뭐 속도계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속도보다 실제로 조금 느려진다던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유량보다 실제로 좀 작아진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하나는 베르누이고 하나는 수정 베르누이로 계산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값에 노즐은 실제로 100% 유량은 안 나가고 우리가 노즐 계수만큼 좀 까진다는 거죠. 아주 조금 까지는데 이게 1% 까진다고 보고 0.99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2.086으로 얘가 이 앞에 상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드물지만 여기 C 값을 문제에서 주게 된다면 2.107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 C 값을 안 주면은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해서 2.086이라는 숫자를 적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거는요 2.086이라는 식을 먼저 외우시고 만약에 문제 조건에 C라는 값을 주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0.99분의 문제에서 준 C 값 어떠한 그 유량계수 또 노즐계수 준 것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식을 3개나 배우냐면 문제를 이 3가지 종류를 내요. 그래서 녹내소화전 노즐 방수량을 여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건에서 우리가 이 Q는 AV 중에 2가지 값을 줄 수도 있어요. 뭐 D를 줄 수도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주면은 일반적으로 1번식을 적용해서 유량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K나 압력을 주게 되면 2번을 구하게 될 거고 D나 P를 주게 되면 3번식을 적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3가지씩을 모두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2개씩만 꼭 줘서 유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Q랑 V를 줘서 A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Q랑 델타 P를 줘서 K를 구할 수도 있게 돼야 됩니다. 결국 식은 다 숙지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배수 시간입니다. 이건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 수조에 얼마의 용량이 있을 거예요. 용량. 우리 최적이죠, 최적. 근데 이 수조에서 우리가 물을 땡겼을 때 물을 얼마만큼 땡겼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단위를 계산해 보면 실제로 최적은 세제곱미터니까 우리가 최적유량 Q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돼서 얘네끼리 삭제가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물이 들어가고 있다고도 조건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조에서 빠지고 있는 양은 우리가 들어가는 양이 10이고 빠지는 양이 들어가는 양보다 커야 물이 점점 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Q도트를 나가는 양을 Q2라고 봤을 때 나가는 양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Q2 빼기 Q1을 해주시면 얘는 실제로 20씩 나가지만 10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10씩 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눠주냐에 따라 다른데 이 시간을 초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50이라고 나온다고 볼게요. 150초. 자, 150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분 30초잖아요. 그쵸? 나누기 60이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150초니까
초를 그 분으로 바꿔줄 때 얘를 60으로 안 나눠주고, 죄송합니다. 초로 처음 하니까 이게 안 꼬이는군요. 만약에 유량이 이제 분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7분이 나왔다. 이러면 이걸 환산할 때 초가 우리가 곱하기 60을 해버리면 몇이 나오죠? 자, 60을 해버리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려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해볼까요? 2.7 죄송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죄송해요. 자, 얘가 이제 2.7분이 나오면 답에 2.7분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7분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60초를 곱해주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뭐 그냥 아무 숫자나 부른 거라서 얘가 162초가 되고, 그럼 얘는 2분 42초가 된다는 거죠. 2.7분이란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하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찌름이 25mm다. D가 25mm다. 얘는 우리가 이미 단위가 맞춰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 단위들을 숙지하셔야 돼요. 얘만큼은 우리가 MKS로 못 풀고, 얘가 요 지금 다 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값을 넣으셔서 풀으셔야 됩니다. 자, 25mm. 그리고 방수압력은 5.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다. 이때 방수량은 약 몇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가? 자, 이 방수 압력이니까 얘가 지금 P를 준 거죠, P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그 노즐 개수도 주지 않았고, 지금 보면 조건인 D와 P를 줬으니까 우리가 그 관창식, 노즐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식을 한번 적어보면 Q더트는 2.086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루트 P가 됐었는데요. 단위를 기억을 해보시면 얘는 밀리미터였고 얘는 이 P는 메가파스칼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5.8 그냥 다 써버릴까요? 58 하나 둘 셋 4개죠. 여기 점 있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바꿔주면 요 파스칼을 메가파스칼로 바꾸면 0.58이 되죠. 이제 이 단위를 못 바꾸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가 킬로파스칼이면 점 3개에 점 찍고 메가파스칼은 점 6개째에 100만으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식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똑같이 2.086 곱하기 D는 25mm 그대로 적용을 해주고요. 루트 0.58을 적게 되면 얘가 992.9 리터 퍼 민이 나오게 됩니다. 리터 퍼 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환산을 해줘야겠죠? 아이고. 그럼 얘가 리터 퍼 민이니까 단위를 하나씩 바꿔보면 우리가 리터를 다 1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바꾸기 위해서는 단위를요 2개씩 바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리터는 리터를 그냥 는으로 쓸까요? 세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1000리터가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분은 당연히 60초가 1분이죠. 60초가 1분이기 때문에 일단 60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 계산기를 두들기면 0.0165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오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얘를 이렇게 넣으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원래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자, 하나씩 넣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1리터는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잖아요.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건 1000세제곱미터를 1000리터로 나눠준 값이죠. 왜냐면 이래야 단위가 바꿀 그 원래 단위가 지워지고 바꿀 단위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분도 1이 아니죠. 얘는 오히려 커지는 거니까 잠시만요. 1초로
60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군요. 제가 단위를 거꾸로 썼네요. 뭔가 삭제가 안 돼서. 자, 저도 지금 순간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헷갈렸는데 민을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요. 얘가 이미 분모에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민 초를 써주시면 단위 삭제되고 단위 리터 삭제되고 그러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만 남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써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건 곱하기니까 밑에 곱하기 되고 쫙 되는 거죠. 1분의 60초니까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거죠. 만약 초로 바꾸게 되면 60초로 곱해줘야 되는 거고 1분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뭐 이건 조금 연습해 보시면 생각보다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도 금방 잘못됨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좀 계산 잘못돼도 값이 안 나오면 검산하면 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대기 중으로 방사되는 물 Z가 있대요. 이렇게 물이 쫙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피토관을 갖다 댔을 때 올라가는 높이가 수주 물의 높이예요. 수주라는 게 0.6m 아쿠아라고 합니다. 이때 이 물 Z의 속도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이 수주라고 하는 이 미터 아쿠아도 압력의 단위였잖아요. 즉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문제 조건에 주어진 건 압력과 여기 보시면 물이니까 로를 준 거죠. 또는 뭐 감마를 줬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구하는데 압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와 관련된 압력식은 동압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동압은 2분의 로 v 제곱이라고 쓰고 얘를 v식으로 정리하면 2pv에 로의 루트로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동압의 압력은 우리는 항상 파스칼로서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 MKS고 얘는 이제 MKS 단위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쓴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먼저 압력 환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조금 내려놓고 단위 환산을 0.6m 아쿠아를 우리가 바꿔줄 거니까 원래는 대기압이 10.332m 아쿠아인데 여기다가 파스칼로 바꿔줄 거니까 101325라고 하는 101,325 파스칼을 곱해주게 되면 5,884 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면 루트 2 곱하기 5,884 파스칼을 해주고 물의 밀도는 1000이죠? 이건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3.43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식을 적용할지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쪽 파트는. 자, 한번 각각 조건을 정리해 볼게요. 용량 2000리터인 탱크에 최적은 2000리터이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노즐 압력이 3900kPa이다. P가 390kPa. 자, 계기 압력이래요. 그리고 노즐 구경 2.5cm다. 우리가 센티미터 쓰는 식을 안 썼으니까 얘를 그냥 25mm라고 바로 고쳐 적어도 되겠죠. 그러면 소방차 내의 물이 전부 방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자, 그럼 먼저 우리가 P와 D를 줬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조건인 방수량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Q는 2.086 곱하기 D의 제곱 곱하기 루트 P였고요. 이때 루트 P는 항상 메가파스칼이면 주의하시고 2.086 곱하기 25mm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390파스칼은 0.39 메가파스칼과 같죠? 그래서 루트 0.39를 계산해 보게 되면 얘의 유량은 814.19 리터 퍼 미터가 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건 전부 방수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시간은 최적을 실제로 빠지는 물의 시간으로 계산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리터였고 우리가 814.19리터 퍼 민이 되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2.46 민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우리 2.46분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단위를 먼저 환산을 해주면 60, 이거 이제 는으로 바꿔서 60초로 바꿔줍니다. 1분을요. 그럼 단위가 이렇게 환산되고 얘가 몇 초가 되냐면 얘 시간 t는 147.6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47.6초는 약 2분 27초 정도가 28초? 27초 정도가 되네요. 그럼 여기에 유사한 값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약간 팁을 한번 드릴까요? 저도 그냥 저한테 상식적인 거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거 지금 노즐 압력을 다양한 값을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넣어야 될 거는 메가파스칼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안 배웠고 아마 유체역학에서 안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메가파스칼의 단위로 했을 때 얘가 1이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럴 겁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얘는 다 0.2 정도부터 1 사이의 값이 이 루트 p 안에 요 p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루트 안에 요 값만 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1이 도착을 할 수가 없게 다 시험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압력에 대한 단위 환산을 했을 때 얘가 1이 넘어갔다던가 뭐 0.2보다도 더 작다면 약간 0.2보다 0.1로 쓰겠습니다. 0.1보다 작다면 내가 뭔가 환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두시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검산이 되던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풀어본 문제 중에 우리가 이 소화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소방차에서 물을 쏠 때 노즐 압력은 결국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클 수도 없기 때문에 약간 상식적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